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3% 넘게 빠지면서 낙폭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오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 통해서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에이즈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지수 어디까지 빠질 자리가 남아있는지 지수 긴급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으로 극적으로 상승했던 어제 국내 증시가 일일 천하로 그치면서 현재 양대 지수 모두 3% 넘게 밀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한 4%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의 원인으로 다양한 악재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 증가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리사쿡 연준 이사가 고평가 자산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지금 나스닥 지수도 어제 2% 넘게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개파락 출발했고 현재도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국내 증시 이 구간에서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될지 최근에 워낙 시장이 변동성 높은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또 어느 정도 또 빠질 자리가 남아있는지도 짚어주실게요. 지금 코스피가 3,845선이죠. 그래서 한 3,700, 600 요 정도까지도 일단 우리가 그냥 아래를 많이 열어놓는 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 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일단 이 AI 버블 논란은 좀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기업의 실적과 뭐 업황 이런 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AI 버블론이 주기적으로 전 나오는 것은 이제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른 것에 대한 좀 건강한 숨고르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다 AI 툴을 쓰실 텐데 이게 한 번 쓰면 우리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AI 툴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다양한 종류의 이런 상품들을 쓰면서 사실 구독료를 많이 지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제가 올해를 떠올려 봤을 때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었던 게 일단 4월 달에 관세 이슈가 있었을 때 그리고 여름에도 조금 조정의 기간이 있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때 사신 분들이 또 수익을 거둬들였던 장세였어서 지금 이제 12월 금리 동결 이슈 때문에 또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한 차례 이제 좀 꺾이는 모습인데 아마 뭐 12월까지 혹은 조금 조정이 길어지면 뭐 1월까지 이렇게 좀 러프하게 보시고 지수도 빠지면 3,600까지 빠질 것 각오하자 이렇게 좀 러프하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이렇게 흔들릴 때 AI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다만 이제 조금 흔들릴 때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은 현금 여력 내에서 조금 더 천천히 분할 매집하시면 사실 뭐 내년 코스피 5,000 그리고 코스닥 1,000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몇 개월만 지나도 지금이 기회였다. 그때 살 걸이라고 후회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분간은 추가 조정에 대비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더 빠질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이 반도체 대장주 주가도 영향을 받을 텐데요.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로 외국인의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위로 훌쩍 뛰어넘으면서 지금 개장 5분 만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5천억 원 넘게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도 오늘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곤 있지만 뭐 한 달 기준으로 누적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매수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이런 수급 흐름 속에서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서 우리 윤혜림 대표님이 계속해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하고 둘 중에 산다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망할지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지금 SK하이닉스를 파니까 그럼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 기회로 봐야 되나 고민이 되긴 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 모두 다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난주 오늘 같은 경우도 2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뭐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놓고 나서 잠깐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오늘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참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생각보다 고점 대비해서는 꽤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현금 여력이 내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리해서 지금 이것을 추가 매수하기에는 저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되반등은 우선 나오겠지만 그 되반등이 추세적인 우상향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종만 놓고 본다면 SK하이닉스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단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는 이야기들, 뭐 2026년도에 물량들이 전부 다 솔드 아웃이 됐다라는 내용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매크로를 우리가 견조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건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그때 한번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저한테 둘 중에 뭘 매수해야 되냐, 꼭 하나를 정해라 라고 한다면 전 삼성전자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많이 높아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순매수가 좀 더 들어올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변동성이나 등락률을 노려본다면 SK하이닉스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에다가 좀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추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이 되면 그때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겠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되반등 나오겠지만 추세 반등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판가름을 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전 너무 공격적인 스탠스를 반도체 쪽에 가져가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천천히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이 키포인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당장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반도체 섹터가 크게 빠지다 보니까 함께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원전과 변압기 주가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던 원전주들,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가 어제 상승분을 다 되돌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분위기 좋았던 LS 일렉트릭은 현재 1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원전과 변압기 줍줍 타이밍으로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겠죠. AI 버블론과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는 섹터들도 전략 세워주실게요. 일단 지금 AI의 수혜였던 반도체가 급락이 이어지니까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좀 리스크 회피 모드를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종과 종목의 문제가 아닌 이런 수급 충격 때문에 다 같이 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외국인과 이제 기관도 리스크를 줄일 때 좀 중소형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을 먼저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전, 그리고 사실 변압기 너무 많이 올랐죠. 원전이랑.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청산 흐름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AI 위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내년까지, 지금은 한 12월, 1월 조정까지 좀 짜는 국면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거의 지금 1순위, 2순위를 항상 반도체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코덱스 반도체 ETF로 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 지금 차트를 열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오른 주식이 이제 단기 이평선들을 이탈을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조정이 지금 한두 달 정도 다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는 사실 가늠이 안 오는 상황이죠. 뭐 이평선 근처에서 우리가 선을 놓고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반도체도 우리가 조금 한 두세 달 정도 모아가기에는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면 멘탈이 많이 흔들리실 것 같다. 그래서 코덱스 반도체를 추천을 드리고, 이 효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포함이 되어 있는 코덱스 AI 전력 설비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원전에서 볼 종목은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BH가
BHI가 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변동성이 어려운 국면이 있어서 BHI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BHI의 흐름을 보니까 4만 원은 지지해 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원전도 당연히 AI 에너지 모멘텀으로 내년까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원전을 접근을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섹터는 이제 ETF로 조금 마음 편하게 적립식 매수로 운용을 하시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만 원 선을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BHI를 지금 조정해 모아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쪽은 ETF로, 그리고 원전주는 BHI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 안에서도 잘 버텨주는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로봇 섹터인데요. 현재도 SBB테크가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PNS 로보틱스 SPG가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그저께 SPG가 LG그룹과 협업한다는 소식에 막 급등을 했는데 지금 3일 연속 두 자릿수 대 급등세 보이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AI 버블 논란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들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흐름 짚어주실게요. 네, 일단 뭐 SPG가 최근에 신고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돼선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악화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단기 상승이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성장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몇 년 보유하겠다라고 한다면 성장을 분명히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로봇주 같은 경우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는 테마성으로 뛰고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주식 매매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께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로봇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섹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전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리고 뭐 전력이나 그 외에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들 같은 경우도 일단 되반등이 나왔다가 거기서는 밀리거나 올라갈 텐데 일단은 되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성급하게 대응은 하지 마시고 로봇주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또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다 매도해서 로봇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좀 엇박자가 날 수 있는 매매 같은 경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도 오늘 시장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섹터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펼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까지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그 제약바이오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 상승 여력 더 남아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오늘같이 이렇게 시장이 급하게 하락을 할 때 이제 오늘 잘 버텨주는 종목들이 이제 다시 반등을 할 때도 좀 세게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여전히 제약바이오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단기적으로 봐도 좋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3대장으로 얘기하는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를 지금 매수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오른 주식을 내가 지금 매수하려고 할 때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고 내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조정이 온다. 그럼 저는 그 시점을 단기가 아닌 내년으로 다시 바라보고 또 조정에 모은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섹터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충분히 제약바이오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은 조금 방어하는 섹터들을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도 제약바이오를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려진 대장이 알테오젠이지만 사실 지금 ABL바이오가 제약바이오의 트리거를 좀 일으켜줬었죠. 그래서 ABL바이오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한 16만 원 선은 좀 지지하는 모습이라서 뭐 우리가 며칠 전처럼 이렇게 밑골이 급락이 나왔을 때라든지라고 해서 저는 3대장 여전히 괜찮다. 그리고 ABL바이오가 부담스러우시면 알테오젠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도 앞두고 있고 ABL바이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알테오젠은 조금 무거워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더 주고 좀 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3대장은 여전히 좋다. 분할로 매집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스피 상승 랠리에서 소외되는 듯했던 자동차 대표주들이 오늘 그나마 좀 버텨주는 듯 했는데 기아가 지금 다시금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완성차 기업들이 이 효과로 4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불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요즘같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좀 피난처가 될 수 있을지. 근데 좀 기아도 지금 하락 전환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관세 협상이 좀 진행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전 매력적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가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정확히 말씀드려서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업종만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수해서 보유하는 관점으로는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과 굉장히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의 방향성과 또 반대로도 움직일 수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포트를 구성할 때는 시장과 연동이 되는 종목군들과 반대로 이제 다른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업종군들을 이렇게 좀 잘 조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현대차나 뭐 기아나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시장이 밀린다면 독야청청 혼자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너무 좋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신용 잔고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포지션을 현재 시장에서는 좀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번 시장의 리스크에 조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완성차 업체 위주로 외국인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시장에서 이 중국과 일본의 계속되는 갈등 고조에 관련 종목들이 또 빠르게 순환매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섹터들이 지금 엮여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여행, 화장품, 카지노, 면세, 히토류, 수산 진짜 다 엮이더라고요. 시세의 연속성이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과 일본이 좀 세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제발 엮이지 않고 이렇게 수혜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갈 곳이 없어서 저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기반 단기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지금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서 내가 예를 들어서 AI 기반 포트폴리오를 꾸려놨는데, 반도체 포트를 꾸려놨는데 지금 다 이제 조금 마이너스가 큰 상황이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좀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하고 뭔가 손절을 하고 다른 수급이 몰리는 섹터로 가기에는, 여러분들도 지금 뭐 시장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어제는 폭등이 나오고 오늘은 폭락이 나오는 굉장히 핑퐁핑퐁 장세라서 뭔가 포지션을 애매하게 잡고 자꾸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다니면 지금 손실을 보기 더 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중일 갈등 수혜주들이 조금 단기 테마성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이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따라 붙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저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화장품주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은 급락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부 종목들이 지금 기간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품은 이제 한 제3의 시즌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이제 뭐 내년에 떠오를 때는 APR 실리콘2 정도만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 테마를 보신다면 APR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마 안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의 조금 대장주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탑픽주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뭐 상승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잡아도 수익이 쉽게 나지만 요즘같이 이런 변동성이 높은 시장 안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한테 먼저 좀 여쭤볼게요. 연말까지 이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꾸려봐야 될지, 앞서 리스크에 좀 대비하자고 하셨잖아요. 어떤 건 끌고 가고 어떤 건 좀 버려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사실 현재 가격대 같은 경우는 현금 여력이 있을 때는 저는 반도체도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많이 가지고 계신데 추가 매수하는 것을 좀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땐 저는 반도체는 가지고 있는 게 포트 내에서 뭐 20% 정도, 30%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제가 요거 잠깐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이 코스피를 보면서 종합주가지수를 보시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무조건 단언하기에는 저는 분명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음봉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물론 우리가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갈 만한 여러 가지 여력들은 있습니다. 뭐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세게 얻어맞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장밋빛 전망만 하는 것은 나중에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금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올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나 아까 전에 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코덱스 뭐 반도체 쪽 이렇게 좀 20%에서 30% 정도 담아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쪽에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1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어느 정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뭐 주주환원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는 지주사라든지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기업들, 이렇게 좀 세 가지 섹터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일영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적합하지 않나. 그리고 현금은 최소한 20% 정도는 보유하는 게 맞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와 함께 또 방어 전략도 같이 여쭤볼게요. 방어 전략 안에서 오늘 또 탑픽주가 있네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삼양식품 보려고 합니다. 요즘 식품주에도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좋아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제 중국 공장 투자 계획 정정 보고서를 내면서 자사주 처분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중국 6개 라인에서 이제 2개의 공장을 증설을 했을 때에 좀 기대되는 이제 영업이익 부분적인 측면이 있고, 또 지금 뭐 미국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삼양식품은 사실 걱정할 기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방어주적인 측면에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60만 원, 손절가는 12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는 전략 중 하나로 식품주 말씀해 주셨고요. 삼양식품 오늘의 탑픽주였습니다. 이어서 이재규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저는 오늘 엔젤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뭐 29,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LG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죠. 웨어러블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국내 의료보험 수가 적용을 따라서 그 웨어러블 로봇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마성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1,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엔젤 로보틱스를 오늘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